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국사 트레이너, 국사 강사 이재은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처음 인사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계리직 한국사라고 하는 과목으로 여러분들과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은 목표하는 바가 계십니다. 계리직 한국사 합격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든든한 파트너이자 든든한 트레이너가 되어드리겠다 약속드리면서요. 일단 우리 계리직 한국사가 어떤 시험인지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교재도 설명해 드리고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리직 한국사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리직 한국사는요. 우리 공무원 시험 중에서 다른 것보다는 유독 조금 더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과목이 좀 적은 편이죠. 세 과목만 공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과목이 있느냐. 우편 및 금융삭시 컴퓨터 일반하고 바로 이 중요한 바로 한국사가 있습니다. 전부 문제는요. 그 60문제밖에 안 됩니다. 세 과목에 60문제. 그럼 한 과목에 나누기 3을 하시면 20문제씩 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사도요. 이 책은 이렇게 방대한데 20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거기에다 한자가 2문제가 나오거든요. 그 2문제 빼면 18문제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근데 또 여러분들에게 조금 희망을 더 드리면 한국사가요. 다른 공무원 시험보다는 조금 쉽게 나와요. 예를 들면 구급 공무원이라든지 우리 공무원도 참 종류가 많은데요. 난이도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렇지만 계리직 한국사는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이제 다른 공무원 시험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낮은 편이니까 공부하기가 도전하시기가 훨씬 더 괜찮으시겠죠? 네, 과목도 적고 난이도도 괜찮고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만 해주신다면요. 합격을 바라볼 수 있는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전략 과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조건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다들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는 합격 못 하십니다. 네, 왜요? 다들 열심히 하는데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지 합격하실 수 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되냐면요. 문제를 딱 보고 바로 답이 탁 나올 정도가 되셔야 돼요. 문제를 보고 생각을 한참 하면 안 돼요. 그럼 떨어지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공부가 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60문제입니다. 1시간에. 1시간에 이 세 과목을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1분에 한 문제씩은 탁탁탁탁 푸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보고 답 이런 식으로 푸셔야 이 세 과목, 또 국사만 잘해서는 안 되잖아요. 다른 과목도 물론 잘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스피드하게 풀 정도로 완벽하게 공부가 되어 있으셔야 한다라는 거죠. 제가 그 역할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열심히 공부하시면 될 거고요. 일단은 계리직 그런 식으로 시험 본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우리 교재가 참 잘 나왔습니다. 계리직과 어울리게 이렇게 빨강색, 열정의 정열의 저하고도 닮았죠. 네, 이 계리직 교재는요, 우리가 총 3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무겁잖아요. 이 두께도 이렇게 큰데, 그래서 이제 나눠서 3권으로 여러분들 공부하실 수가 있고요. 일단은 1권은 우리가 딱 보시면 제가 이렇게 분철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깔끔하게 1권이에요. 자, 1권은 선사시대부터 근세사회까지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근세사회라고 했을 때는 조선시대 전기까지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선사시대에 우리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부터 시작을 해서요. 바로 조선 전기까지. 임진왜란을 이제 우리가 전후로 해서 조선 전기와 후기를 나누신다. 임진왜란이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2권으로 가시면 근대 태동기, 조선 후기부터 들어가세요. 조선 후기에는 많은 것들이 사회가 많이 이렇게 달라지는 시기고요. 그래서 근대 사회의 태동부터 해서 요즘에 최근에 강조되는 근현대사, 우리 개항기, 일제강점기, 분노의 시대이죠. 그리고 현대사까지 해서 2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 문제가 20문제라고 했는데 그 마지막에 부록처럼 생긴 얇은 책 그게 이제 제3권이 되고요. 여기에는 이제 상용 한자 여러분들이 한자 많이 아셔야 돼요. 특히 우리가 다른 공무원보다 계리직입니다. 또 직업적인 특성이 있죠. 한자를 많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상용 한자 2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얇게 그리고 그 끝에는 기출문제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권, 2권 나눈 의미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20문제에서 2문제가 상용화제로 빠지면 18문제, 18문제 한 반 정도는 1권에서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그 18문제 한 반 정도, 한 9문제 정도 되겠죠. 물론 매년 약간의 편차는 있을 수 있는데요. 한 반, 1권, 2권에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반반 정도의 비중으로 공부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공무원의 특성상 계리직만 있는 파트가 있어요. 그 끝에 2권의 끝에 보시면요. 이제 부록편이라고 해서 우편, 통신, 철도에 관련된 역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공무에서는 굳이 안 물어보지만 우리 계리직이니까 강조되는 거죠. 우리가 우편이라든지 이런 통신, 철도 요 부분만 이거는 우리가 이제 국사를 쭉 배운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느낌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요 이렇게 책 3권이 우리 또 시험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반반 나오고 한자 2문제 나오고 이렇게 공부를 비중 있게 나눠서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교재를 또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재가 굉장히 제가 뿌듯하게 정말 자랑할 만하게 나왔어요. 딱 여러분들 펼쳐보시면 보기도 눈에 잘 들어오고요. 사진 자료라든지 참고 자료도 굉장히 알차게 실었으니까요. 공부할 만 하실 거예요. 공부도 즐겁게 해야 되잖아요. 지겹게 힘들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즐겁게 공부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공부의 경지에 이르러서 합격에 도달할 거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1권을 보시면요. 1권이 선사시대부터 근세사회 바로 조선전기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러면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살짝 좀 파악을 해보실게요. 일단은 선사시대, 고대사회, 중세사회, 근세사회 이렇게 4단원으로 1권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최근에 2018년 그리고 우리가 한 6번 정도의 기출을 분석했을 때요. 지금 별표가 출제된 연도입니다. 그래서 뭐 선사시대는 그렇게 비중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문제 정도는 나온다. 뭐 나왔다 안 나왔다 하긴 하지만 한 문제 정도는 나오는 파트입니다. 특히 뭐 유물이나 유적 같은 걸로 많이 물어보는 그래서 신석기 시대 뭐 생활과 종교, 청동기 철기 시대 유물, 선사 시대의 생활. 네, 그래서 한 문제 정도는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째가 고대 사회입니다. 고대 사회,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있었던 그리고 우리 통일신라와 발해까지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굉장히 비중 있게 2-3문제, 많게는 4문제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세사회는 바로 고려시대예요. 고려, 긴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고려에서도 3-4문제는 기본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근세사회 조선전기입니다. 조선전기는 좀 편차가 크지요. 최근에는 조금 덜 나왔는데 우리가 2012년이나 14년에는 꽤 많이 나왔고요. 편차는 있지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공부하시진 않을 겁니다. 근세 사회가 안 나온다고 공부를 안 하실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중세 사회가 많이 나온다고 중세 사회만 물론 더 열심히 강약은 조절하셔야 되겠지만 딱 보시면요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3과목밖에 안 되는데요. 거기서 뭘 고르시려고요. 다 열심히 하셔야죠. 더 열심히 하되 더 열심히 하라고요. 중요한 부분은. 그렇게 강약을 조절하셔야 됩니다. 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1권은 이런 식으로 비중이 나왔고요. 한 반 정도 나온다 그러죠. 1권에서. 그 다음에 이제 2권으로 가시면요. 2권은 근대 사회 태동 조선 후기부터 근현대사입니다. 조선 후기 부분 그리고 근대 사회 개항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일제강점기 그리고 현대사. 비중이 조금 적은 편이죠. 그리고 기타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무심코 넘어가시다가 실수할 수 있는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면 유네스코 우리 또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우리 문화재들 있잖아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 그거 등재한 유산들 이런 것들도 조금 여러분이 따로 정리하셔야 되고요. 우리나라 교통과 통신, 우리나라 국경의 변화, 조선과 접촉한 외국인, 조선왕조 의궤 이런 부분이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는 당연히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어떻게 나왔는지 분석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무엇이 나올지 중요한 것들을 정리해 나가면서 우리가 이제 계리직 한국사 합격이라고 하는 우리가 같이 목표를 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우리가 책에 보시면요. 목차에 제가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문구를 발견을 했어요. 자, 목차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펴보세요.
써보세요. 목차. 자, 그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력을 이기는 재능은 없고 노력을 외면하는 결과도 없다. 네, 우리가 뭐 태어날 때부터 뭐 IQ가 너무 좋아, 똑똑하다, 뭐 이런 말 많이 하는데요. 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다고 해도 노력을 이길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자가 결국 승리한다 이 말이고요. 자, 노력을 외면하는 결과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나빴다면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가 이런 반성이 필요하겠죠. 정말 열심히 우리 달려보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하잖아요.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매일같이 외치고 막 이런 거 막 책상 앞에다 써놓기도 하고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왜냐면 이거 내가 될까? 될까? 안 되는 거 아니야? 네, 지금 열심히 된다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안 된다 부정적인 생각 없애시고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맘만 먹고 노력 안 하시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사 만점으로 한국사는 만점 그렇게 된다면 계리직 공무원 합격으로 여러분들이 목표하시는 바 같이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든든한 파트너 트레이너가 되어드리겠다 약속드리면서요. 우리 교재 제일 처음에 나오는 우리 선사시대부터 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